한국이 최초의 군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미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은 한국 첫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구매 조건으로 내걸었던 군 통신 위성 제공 약속을 올해 11월 이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7일 록히드 마틴은 F-35A를 도입한 차세대 전투기 FX 사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제시했던 군 통신 위성 제공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전용 위성을 갖게 될 경우 데이터 전송과 군 통신 등에 있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군은 민군 겸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ANASIS를 운용하고 있지만 독립된 군 위성이 아닌 데다 운용 기간도 오래돼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군 통신 위성은 오는 11월 미국 플로리다의 공군 기지에서 발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에는 군통신 관련 첨단 보안 장치가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록히드 마틴은 2013년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F-35A를 구매하면 군통신 위성 1기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절충교역은 무기 판매국이 구매국의 기술 이전이나 부품 발주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교역 방식이다. 록히드 마틴은 2013년 2월까지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절충교역 비율 50%를 맞추지 못했다. 이후 군 통신 위성을 절충교역 품목에 추가하면서 비율이 63.4%로 높아졌고 결국 7조 4천억 원 규모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계약 이후 돌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군 통신 위성 사업을 중단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조기에 군 통신 위성을 갖추려 했던 정부는 당시 3년이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F-35A의 대당 가격 하락분을 록히드 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정찰 위성 발사 비용으로 우회 지원해 사실상 우리 돈으로 위성을 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우리 군이 입찰 자격이 안 되는 록히드 마틴을 위해 사실상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세대와 한화시스템이 조소형 위성용 합성 개구 레이더 SER 세계 첫 개발에 나선다. 갈수록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는 조소형 위성 시장에서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연세대와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23일 조소형 위성 사업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현재 상업용 1톤급 이상 위성에만 탑재되는 SAR 기술을 조소형 위성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핵심이다. 올해 1월 초부터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SAR은 전파가 물체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다시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야간에도 물체를 식별할 수 있으며 구름이 끼어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 국가안보, 재난이나 환경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
초소형 위성센터를 보유한 연세대와 국방부의 군사용 정찰 위성 개발 사업인 425 사업에서 SER 위성 탑재체 개발을 맡은 한화 시스템이 노하우를 공유해 소형 위성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SER이 탑재된 위성은 안테나를 최대 10m까지 전개하는 중량 1톤급 이상 상용 위성이다. 안테나의 크기가 SER의 성능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형 위성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5번째 SER 위성 보유국인 한국의 SER 위성 아리랑 5호는 9.1m 길이 안테나의 1.3톤 무게다. 연구팀은 안테나의 길이를 줄이는 동시에 SER의 성능을 유지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SER을 탑재한 위성의 무게를 100kg대로 줄이는 게 목표다. SER 장치를 실을 위성 측 개발, 초소형 광학위성과 SER 위성을 연계한 위성군 운용 기술, 영상의 해상도를 높이고 물체의 판독을 돕는 인공지능 AI 기술도 함께 연구된다. 박상영 연세대 초소형 위성 센터장은 초소형 위성이 고성능 대형 위성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4개의 SER 위성과 1개의 2호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며 한반도 주변부를 2시간 30분마다 정찰하는 게 425 사업의 목표인데 중간에 초소형 위성을 띄우면 30분마다 한반도 주변을 정찰하며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2018년부터 시작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계획에는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정찰이나 재난 감시에 드는 대응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초소형 위성은 무게 100kg 이하의 위성이다. 최근에는 이보다 무게를 더 줄인 1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 초소형 위성은 개발 비용이 적게 들지만 기존 위성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대신 고성능 대형 위성에 비해 성능은 떨어진다. 제작부터 발사에 수천억 원이 드는 대형 위성과 달리 초소형 위성의 제작비는 수억 원대에 발사비는 킬로그램당 1억 원으로 저렴하다. 초소형 위성은 관측 위성뿐 아니라 과학 임무에도 활용된다. 실패 확률이 높은 과학 실험이나 심우주 탐사의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 우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줄인다. 구매자들이 목적에 따라 1톤 이상의 고성능 위성 1대 혹은 100kg 이하 위성 수십 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 위성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시장 분석 전문 기관 마켓앤드마켓은 전 세계 초소형 위성 시장이 2017년 12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까지 35억 달러 규모로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초소형 위성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다. 유럽의 위성 데이터베이스 나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사된 1116개의 초소형 위성 중 한국이 발사한 초소형 위성은 17대에 불과하다. 이번 연구도 상용화가 가능한 초소형 위성을 당장 내놓는 것은 아니다. 박 교수는 현재는 기초연구 단계지만 5년 후에는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소형 위성이 하늘에서 지상을 관측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소형 위성은 관측 위성뿐 아니라 과학 임무에도 활용된다. 실패 확률이 높은 과학 실험이나 심우주 탐사에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 우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줄인다. 구매자들이 목적에 따라 1톤 이상의 고성능 위성 1대 혹은 100kg 이하 위성 수십 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 위성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시장 분석 전문 기관 마켓앤드마켓은 전 세계 초소형 위성 시장이 2017년 10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까지 35억 달러 규모로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초소형 위성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다. 유럽의 위성 데이터베이스 나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사된 1116개의 초소형 위성 중 한국이 발사한 초소형 위성은 17대에 불과하다. 이번 연구도 상용화가 가능한 초소형 위성을 당장 내놓는 것은 아니다. 박 교수는 현재는 기초연구 단계지만 5년 후에는 국산 기술로 개발된 초소형 위성이 하늘에서 지상을 관측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